7단원은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인데 우리가 방정식 그러면 뭐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부등식의 해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얘는 방정식의 해를 찾거나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건 아닙니다. 고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인수분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못 찾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 할 때 사이값 정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이값 정리가 뭐였냐면 해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해가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찾아보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FA랑 FB를 곱해서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이거 할 때 썼었다고요. 그죠? 어쨌든 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겠지만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쓸 건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이건 2차 함수 할 때도 비슷한 거 많이 했거든요. 이게 y는 fx 그러면 함수인 거고 fx는 0 그러면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반대로 쓸 거 그랬네. fx는 0 그러면 이건 방정식인 거고 y는 fx 그러면 이게 얘가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우린 지금 계속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즉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함수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면 x절편 되는 거죠. 이게 y에다 0을 대입하면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y좌표가 0인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근 자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x절편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x축과의 교점, x절편이에요. 이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얘가 누구랑 같은 거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를 찾을 수 있으면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땐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개수도 찾아볼 수 있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 좀 찾아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방정식에다가 이 도함수를 활용하겠다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만만하게 3차니까 3차부터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 그래프는 개형이 세 가지 있었다고요. 그죠?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였는데 요거 두 개는 x축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간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는 횟수는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지만 이렇게 있으면 세 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걸리면 두 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막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극점이 없는 녀석의 경우엔 3차예요. 극점이 없는 녀석의 경우엔 언제나 실근의 개수는 한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씩밖에 안 만날 거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이 약간 복잡한 녀석인데 요거는 옆으로 가져와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가능한 경우들은 x축이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걸쳐 있든지 이거 이렇게 5가지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x축을 그린 건데 반대로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치면 이제 뭐 요거 1번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3, 4, 5번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2번은 요렇게 생긴 거고요.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 이렇게 5가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1번 그림하고 5번 그림의 경우엔
교점이 한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될 텐데 어쨌든 교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밖에 없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저렇게 생긴 방정식 실근의 개수도 한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2번하고 4번의 경우엔 요건데 2번은 지금 여기도 x축이랑 만나는 점이고 여기도 x축이랑 만나는 거예요. 얘도 여기 x축이랑 만나는 거고 여기가 x축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실근의 개수도 두 개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3번의 경우엔 교점 3개가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그래서 방정식 실근의 개수도 3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풀어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풉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고작 3차인데 뭐 많이 그리다 보면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데 책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가요. 한 발짝 더 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될 것을 이 5개의 그림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 결국 그래프는 극대점, 극소점을 찾는 게 포인트니까 얘는 극대점, 극소점 둘 다 x축 밑에 있고요. 얘는 극대점과 극소점이 모두 다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극대값이랑 극소값 둘 다 음수고 극대값, 극소값 둘 다 양수거든요. 즉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야. 둘이 부호가 같아요.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건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눈치챘지. 2번하고 4번의 경우엔 극대값이 0 또는 극소값이 0 이란 이야기니까 둘이 곱하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얘는요. 극대값 양수고 극소값 음수이기 때문에 뭐 양수 음수가 이미 정해졌긴 했지만 뭐 위에 애들이랑 좀 합을 맞추려면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최종적으로 얘를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 3개였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야. 그러면 아하, 극대극소가 다 있고 걔네들이 부호가 달라요. 3차 방정식이 실근 2개래. 그러면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이에요. 3차 함수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이 없든가 있어도 둘이 부호가 같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말로 설명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프를 웬만하면 그려서 풀 생각을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실근 이야기한 김에 뭐 3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근이 3개잖아. 그 중에 실근 말고 나머지는 허근이겠죠. 허근의 개수도 생각을 좀 해보고 가자면 이거는 뭐 실근이 3개니까 당연히 허근이 없습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허근이 빵개고요. 이거 허자야. 허근이 0개고요. 이거는요. 실근이 2개거든요. 그러면 허근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근이 3개인데 실근이 3개인데 그중에 같은 게 있어서 2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접했잖아요. 중근이 있으니까 2개처럼 보이는 거라고. 사실은 3개고 그중에 2개가 같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허근은 하나만 오면 안 되지. 올라면 켤레로 와야 되잖아요. 개수가 다 실수인 방정식인데 허근이 혼자 오면 어떻게? 켤레복소수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허근의 개수는 빵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요. 얘거나 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근이 하나인 거고 허근이 2개인 상태가 되겠죠. 켤레로 2개가 따라올 겁니다. 이쪽도요. 실근이 하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허근이 2개이긴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여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X축인 경우. 요때는 실근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허근이 2개가 아니고요. 실근 3개야. 이 3개가 다 같아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우리가 3개짜리 중근이다 그래서 3중근 요렇게 따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분하려고 뭐 이중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없이 중근 그러면 보통 이중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특별한 녀석이니까 이제 삼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실근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개가 다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얘는 허근이 없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역시나 x축 그래프 그려서 x축과의 교점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4차 방정식도 비슷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4차는 정리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식으로. 왜냐하면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4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방법 없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x축 어디 있는지 보시고 교점의 개수 그냥 살펴보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x축 위치에 따라서 실근 0개,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예요. 일단 개수가 많아서 짜증나는데 거기에다가 운 좋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극소값이 둘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0개, 2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를 막 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막 복잡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4차의 경우에 따로 정리는 안 하고요. 3차 정도만 정리하는 거고 4차는 그냥 그때그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바로 문제로 가서 살펴볼 텐데 3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a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거를 이거 좌변 통째로를 fx다 이렇게 놓고 풀어버리면 a의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있었던 녀석이 a가 좀 커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a가 작아지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요거는 실근이 3개인데 요거는 실근이 3개인데 요렇게 조금 올렸더니 실근 2개 되고 좀 더 올리면 실근이 하나 되고 뭐 이렇게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림을 계속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책에서는 앞에서 정리했던 거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풀었는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풀어야 하는 방정식은 이건데 a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절로 다 던질 거예요. 이렇게 두고 풀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나 이 방정식의 해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린 거랑 x축이랑 둘이 비교하겠다는 건데 얘 입장에서 보면 누구야? y는 a라는 직선이랑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라는 곡선이랑 이 둘의 교점의 개수 살펴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뭐 2차 방정식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하고 따로 요거 하나 뜯어내서 그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게 아까 이거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을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고요. 정말로 극대값 극소값에 a가 섞여 있는 상태야. 그걸로 막 부호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이거 그림 딱 고정되고요. 이거 그림 그려놓고 나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y는 a 상수함수잖아요. 얘 그림 그려놓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자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0되는 점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두 개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 3차인데 미분했어요. 0 되는 게 두 개니까 둘 다 극대 극소야. 둘 다 극점이야. 그런데 최고창 개수가 음수니까 극소가 먼저 오고 그 다음 극대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딱히 필요 없지만 요점 x좌표 뭐라고요? 2. 2대 1이니까.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어쨌든 생긴 모양은 이건데 여기에다가 y는 a라는 녀석을 그릴 거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 정도는 빨리 찾아봅시다. 요거 1일 때 1 대입해 보니까 2라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그림을 그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2, 극대값이 2인 상태에 이렇게 생긴 3차 곡선이 된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1번에서 뭐 하래요? 실근 3개 가졌으면 좋겠대요. y는 a라는 직선 그어서 교점이 3개야. 그 소리잖아요. 어디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럼 3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지?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들어있으면 3번 만나겠구나. 2번은요. 이중근의 다른 하나 실근이니까 이 주황색 선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다.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 또는 a가 2라는 이야기고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래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2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하나 그려서 움직이게 하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순서대로 할까요? 7-2번 보시면 7-2번은 그냥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실근의 부호 또는 실근의 크기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푸는 방법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m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m만 저쪽으로 넘길 거예요. m을 저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m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녀석을 그릴 거다라는 말입니다. 뭐 그냥 fx다 이렇게 할까요? 좌변을. 요거 그림 그릴 거니까 미분을 한번 할 거고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인수분해 하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3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2개입니다. 3차 미분했더니 0 되는 게 2개야. 그러면 둘 다 극점이란 이야기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극대 먼저 나오고 극소 나오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극값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좌표 여기다 넣어야겠죠? 오 같아요. 3은 대입해보면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마이너스 27이네요. 극소값이. 그래서 극대값이 5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랬으면 마이너스 27이랑 5 사이에 있어요. 이러고 끝나면 되겠죠. 근데 지금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2개래요. 서로 다른 실근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2개는 양수란 이야기야. 그럼 기준선이 하나 필요하겠죠. 누구냐면 0이라는 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0, 즉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 만난다 그 얘기잖아요. 실근의 부호라는 건 결국 만나는 점의 위치, 교점의 위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좌표 3이기 때문에 x좌표가 0인 점 Y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지. 여기 선 이렇게 싹 그어보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이니까 음근 하나, 양근 2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내려가는 거야. 뭐 여기 극소값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y절편까지.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제 음근이 2개가 되고 양근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y절편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얘는 하셔야 돼요. 매번 풀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y축보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려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7인 거 찾았으니까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y절편이잖아요. 여기다 0 대입해보면 되죠. 0,0이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2번 보니까 뭐래요? 양의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래요. 어쨌든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니까 극대보다 위에 있든지 극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극소보다 아래에 있으면 실근 중에 하나가 음근이에요. 음수라고. 이건 계속 왼쪽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극대보다 위에 있어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데 허근은 어차피 평면에 표시가 안 되니까 요 극대보다 더 위에 있어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상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의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이려면 극대값 아까 우리 5라고 찾았거든요. 그래서 m이 5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3번 보시면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y축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오른쪽에서 중근 이 주황색 선 중에 하나죠. 누구야? 이거지 이거. 음근 하나랑 양의 중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요점 X좌표 보죠. 여기 X좌표.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2대 1이니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게 관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7-3번 요것도요. 사실은 1번 문제 풀 때 비슷한 설명들을 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X축이 아니라 곡선이랑 직선이 만났으면 좋겠다 되어 있는데 쟤를 식을 적당히 이항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보자는 거야. 원래는 이거랑 둘이 만나나 안 만나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라는 건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건 A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A만 남기고 나머지를 절로 다 옮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하고 A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다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하고 Y는 A. 요 두 녀석의 교점 찾으세요랑 똑같은 게 돼버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선 얘로 물어봤지만 우리는 이걸 적당히 변형해서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보기에 편하잖아요. 이걸 곧이곧대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려고 나온 그림이에요. A가 변하면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경우가 접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다시 계산하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편한 게 이 기울기가 0인 직선이고 0인 직선이라는 건 극점이잖아요. 극점은 어차피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찾는 점이란 말이야.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게 당연히 이성적이란 이야기죠. 뭐 그 상태에서 나머지 이거 찾으세요라는 건 7-1번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해요. 또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극대, 극소 사이에 있는지 걸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는 거야. 뭐 미분해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7-4번인데 이것도 꽤 유명하고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접선하고 좀 연결돼 있는 거야. 자, 보시면 1,a라는 점에서 저 곡선에다가 접선 그을 거래요. 2개 이상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가 3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a에서 얘한테 그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뭐부터 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그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였다고요? 왜 이런 거였잖아. y-fa가 f'a의 x-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걸 완성하려면 a가 얼마인지 찾아야 된다고요. 접점의 x좌표. 그거 찾아서 f 함수에다 넣으면 y좌표 나오는 거고 미분해서 넣으면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찾을 건데 이 녀석의 경우엔 접점의 좌표가 실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이구, 왜 이래 오늘? 손이 미끄러. 왜 아까운 거. 접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그걸 구할 수 있는 힌트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접점의 좌표를 뭐 t라고 두고 풀어야지 뭐. 그죠? 우리 그 아까 얘기한 접선 구하는 3가지 유형 중에 제일 마지막 게 그거였다고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일단 t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그 좌표를 대입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y-t 세제곱 마이너스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게 t, ft에서의 접선이에요. 요거 그지?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1,a를 지나간다고요. 그지? 그래서 a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이 식에 보면 미지수가 t도 있고 a도 있어요. 네, 이 녀석은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뭐에 관한 방정식이다? t에 관한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가 뭐였냐면 접점의 x좌표였고 우린 지금 접점의 x좌표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이 t에 관한 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다 던지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요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가 정해질 거고 그 접점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결정이 날 텐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접선이 2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접선이 2개 이상이라는 건 접점도 2개 이상이라는 이야기니까 접점의 x좌표도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 말을 보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실근 t가 2개 이상이구나 이렇게까지 끌고 와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접선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문제지만 사실상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우리 앞에서 했던 접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고요. 요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프 빨리 그려볼까요? 이게 이것도요. 원래는 뭐 미분해서 어쩌고 저쩌고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약간 서툰 게 당연하거든요.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마이너스 1은 말했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모양이랑 상관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되잖아요. 0, 0, 2분의 3. 0, 0, 2분의 3. 최고차항계수 음수 위에서 내려오겠죠? 0, 0, 2분의 3.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3. 여기는 얼마? 여기 2대 1이니까 극점 2개 나머지 하나 2대 1.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값은 여기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지.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극대값은 1을 대입해 보시면 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소리예요. 뭐 물론 미분을 해서 푸는 게 당연한 과정이지만 책에도 당연히 그렇게 풀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y는 a,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래야 실근이 2개 이상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아마 까먹겠지만 이거 그리고 볼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건데 이 곡선 밖에서 접선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3차에서 쓰는 거예요. 까먹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 100번 보면 안 까먹겠지 뭐. 고3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 극소, 여기 가운데 변곡점 그랬어요. 요 변곡점에서 접선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약간 특별한데 이게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돼요. 뚫고 나갑니다. 이렇게. 보통은 접선 그러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역전이 안 돼요. 작은 게 계속 작은 상태거든요. 삼중근의 경우엔 접하는데 다시 뚫고 나가요. 대소관계가 바뀌게 돼요. 이거 둘 차이가 이해되죠? 대소관계가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직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고. 얘는 밑에 있던 게 계속 밑에 있고. 근데 이 변곡점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직선 밑에 있다가 접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교차되는 접선이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3차 곡선에다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칠판이 지금 4개 영역으로 분할이 되죠. 여기 이렇게 선에 의해서 4개로 분할이 되는데 이 영역마다 3차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 있죠. 이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에선 점을 하나 고르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골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 밑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3개를 그을 수 있다고요. 이런 점에서도 마찬가지야. 저 위로 하나 긋고요. 요 밑으로 하나 긋고요. 저쪽 편으로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지점, 요 지점에선 접선을 항상 3개씩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둥그렇게 생긴 부분 있죠. 이 둥그렇게 생긴 부분은 골라버리면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어요. 언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못 그어요. 그리고 각종 선 위에서 이 모든 선 위에선 다 2개씩 그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뭐 선 위에 이런 점 골라볼까요? 이런 점 골라보면 얘는 자기 자신이 접점이 돼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아니면 저 건너편으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요 선 자체가 원래 접선이니까 지가 접선이고요. 거기에 여기다 하나 또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 위에선 다 2개씩 그을 수 있는데 그 선 위 중에 요 변곡점 있죠. 요 변곡점에서만큼은 하나밖에 못 그어요. 얘는 요 점에서는 이 접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 세 개, 하나,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100번 들으면 외워집니다. 증명하는 거 7, 8 한 바닥 정도면 증명하는데요. 제가 해봤거든요. 한 3년쯤 전에. 뭐 하다 보면 자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 이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표 자체를 외우시면 되고요. 다시 깔끔하게 좀 그려보면 3차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럼 칠판이 4개 영역으로 쪼개질 텐데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점 거기서 3개, 3개, 하나하나 선 위에서 다 2개씩 변곡점에서는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1위로 와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얘 그림을 바로 그려버리면 이거예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극점이 뿔마 루트 3분의 1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변곡점 어디냐면 0,0이거든요.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니까. 그래서 0,0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건데 얘가 0,0이고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되겠죠. 0 대입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4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1,a라는 건 x좌표가 1이라는 이야기잖아. 참고로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으니까 x축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0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 1,a라는 건 요 선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1,a라는 점이. 근데 접선을 2개 이상 그을 수 있대요. 그럼 아까 저 표에 저 그림에 따르자면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에서 3개씩 그을 수 있고 선 위에서 2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1개니까 지금 요 그림에선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점이에요. 물론 요 점이랑 요 점까지 포함해서.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아까 말했지만 1,0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여기는 1,-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칠한 영역 여기에 a가 존재할 텐데 그건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저 막 이렇게 풀어서 찾은 거랑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 표를 외우고 계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책에 직접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까먹게 되겠죠.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이 써야 기억을 할 텐데 많이 쓸 일이 없어서 까먹게 될 테지만 어쨌든 요거 나올 때마다 이야기할 거니까 들어본 적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다행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등식 넘어가 볼 텐데 부등식도 당연히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랑 똑같고 부등호 방향만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이 부등식에선 뭐 하는 거냐면 증명하는 걸 하는 건데 사실 그 메커니즘도 우리 1학년 때 2차 함수 같은 거 하면서 원래 다 해요. 아니면 뭐 수학 1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다고요. 뭐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 f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놈, 그 놈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범위가 주어졌을 땐 왜 우리 어제 풀었던 시험지 중에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판별식 보면 안 된다고 내가 있었는데 뭐였지? 우리 어제 시험 뭐 봤니? 그래요. 뭐 삼각 방정식, 부등식 이거 시험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결국 그 사인, 코사인 걔네들을 뭐 t로 치환해서 2차 부등식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 근데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k의 범위가 4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답이 그거였어. 기억이 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냥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그놈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꼭 저것뿐만 아니라 요 구간에서 뭐 fx가 a보다 작아요. a 또 별로인가? k보다 작아요. 뭐 이런 거 하려면 역시나 우리 뭐 하면 된다고? 이 구간에서 fx의 가장 큰 값 찾으면 되겠죠. 최대값. 그래서 그놈이 k보다 작아요.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 녀석이 가지는 제일 큰 값 찾아서 그거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닫힌 구간에서의 부등식의 증명은 그냥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으세요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책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얘처럼 닫힌 구간이면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누구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x가 뭐 a보다 크다 이렇게 구간이 떨어지면 이건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고 열린 구간인 바람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뭐 크다? 이렇게 할까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증명하면 되냐면 사실은 넣을 수 없는 값이지만 그래도 출발하는 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뒤로 f'x가 0보다 커. 증가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출발하는 지점 x좌표가 a인데 출발하는 지점이 이미 0이야. 그 뒤로 계속 증가만 한다고. 그럼 당연히 x축보다 위에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냥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구멍 뚫린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최소값이 없어요. 그 최소값이 없으니까 이걸로 못 푼다? 이러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다? 그냥 출발하는 지점이 0보다 크고 그 뒤로 계속 오른쪽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빨간색 박스 몇 쪽이니? 119쪽 빨간색 박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죠? 열린 구간 a보다 크다 해서 fx가 증가하고 fa가 0 이상이면 즉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출발하는 지점이 0보다 위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당연히 fx는 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요 그림 이해해 보시면 되죠. 2,0에서 구멍이 뽕 뚫린 상태로 그 위로 그림이 계속 그려지기 때문에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뒤로 넘어가서요. 예제가 2개밖에 없어요. 2개 붙어 있는데 뭐 그래도 2개 다 하고 가는 게 낫겠죠? 4차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차였으면 판별식을 볼 생각을 하면 되겠죠. 판별식이라는 건 결국 꼭지점 보는 건데 얘는 4차니까 누구 보라는 이야기냐면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말했지만 4차 함수 곡선은 4가지 개형이 있고 그 4가지 모두 다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커요를 보여주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최소값 찾으려면 뭐 구간 내에 극점 원래 다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할 거라고요. 4x 세제곱 더하기 요거 미분한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k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4차 함수 개형 4가지 중에
몇 번째 거다? 세 번째 거다. 그죠? 네 가지가 누구였냐면 이거랑 멈췄다 가는 거랑 계속 올라가는 거랑 좌우로 대칭인 거 중에 요 녀석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K다 그 얘기죠. 그럼 요 놈만 0보다 크면 요거 참고로 마이너스 K를 여기다 이제 대입할 텐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에요. 요 놈만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 다 0보다 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성립하도록 K의 범위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부등식 푸는 거야 뭐 에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 막 되잖아요 다. 해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와서 fx, gx 둘이 나왔는데 구간이 0에서 3 열린 구간이에요. 약간 찝찝하죠? 이게 닫힌 구간이면 그냥 최대 최소 다 있을 텐데 열린 구간이어서 다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구하라고 한 건 요 부등식이거든요. 그럼 이 부등식 일단 써보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k가 5x 제곱 더하기 2인데 당연히 k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우리 아까 방정식 했을 때처럼 k만 두고 나머지 절로 다 던지는 거야. 그래서 k를 여기다 두고 마이너스 5x 세제곱 더하기 15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놈 그래프 그리고 그거보다 얘가 더 위에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그림을 그리자고요. 얘를 hx다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30x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0하고 2에서 극점 갖는 녀석이겠다. 그쵸? 3차인데 미분해서 0 되는 게 두 개니까 둘 다 극점이에요.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그 소리 하는 거지. 그죠? 요점의 y좌표는 얼마일 거냐면 0 대입해보면 2 될 거고요. 2 대입해보면 22네요. 딱 크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h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0이고 2래요. 여기는? 예? 32는 뭐야? 다시 여기 0이고 2야. 야, 이건 y좌표고요. 0이고 2니까 여기는 3 되겠죠. 2대 1이니까. x좌표를 봐야죠. 그죠? 여기 3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구간이 0에서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보면 여기 극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딱 극소값이랑 같은 점에서 끝나네요. 그죠? 요 사이를 의미하고 있네요. 얘입니다. 얘. 그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K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K가 어디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 K가 22보다 크면 되겠죠. 같으면 안 됩니다. 등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린 김에 만약에 부등호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K의 범위는 여기가 2예요. K의 범위는 2보다 작아야겠죠? 같아도 되고요. 얘는 같아도 된다고. 여기 구멍 뻥뻥 다 뚫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들이지. 그림을 그려보고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차피 얘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노란색 곡선은 최소값이 없어. 최소값 없이 2보다 조금 큰 데서부터 가는 거니까 K 자체가 2인 것도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좀 지나버려가지고